류현진은 LA 다저스에서 지난 2019년 12월 23일 토론토와 4년 8천만 달러, 한화 약 1천억 원의 연봉 계약을 맺으며 메이저리그 아시아 선수 누적 연봉 5위, 한국인 기준 연봉 2위를 기록했었죠. 류현진이 부상에서 돌아와 개인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류현진은 6월 2일 홈경기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서 4이닝 58개의 공을 던졌고 그중 38개의 스트라이크를 집어넣었는데 4피안타 3실점 2자책점을 기록했죠. 볼넷도 없이 삼진 4개를 잡았으나 홈런 2방을 맞았는데요. 홈런을 맞은 후에 류현진은 왼쪽 팔뚝 통증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사회의 무리라고 느끼면서 자진 교체 사인을 보낸 것이죠. 부상을 입은 날은 박찬호의 뒤를 이어 한국인으로 역대 2번째 메이저리그 통산 1000이닝을 기록한 날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수술대에 오른 후에 선발로 등판하여 444일 만에 선발승을 챙겼습니다. 현재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가을 야구를 향한 와일드카드 경쟁이 치열합니다.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4위인 토론토와 3위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승차는 3.5경기로 벌어졌는데요. 포스트 시즌에는 리그 지구 우승팀 3개 팀과 리그에서 그 다음으로 성적이 좋은 3팀 등 6개 팀이 출전합니다. 와일드카드 3위가 가을 야구 막차를 타는 것이죠. 동부지구 3위에 그치는 토론토는 현실적으로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만이 유일한 가을 야구 진출 방법입니다. 하지만 와일드카드 순위에서도 포스트 시즌 마지노선인 3위 휴스턴 애스트로스 74승 58패 2.5경기 차로 뒤진 4위기에 이 차이를 반드시 뒤집어야만 하는 상황이죠.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부상을 털고 돌아와 매등판 쾌조의 컨디션을 자랑하면서 3승을 연달아 수학회 팀의 활기를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주축 멤버들의 부상에 조금씩 힘에 부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비셋과 체프먼의 이탈 전날에는 불펜 투수 에릭 스완슨도 허리 통증으로 빠지며 토론토가 맞이한 전력 손실의 마지막 고비입니다. 류현진은 한국 시간 9월 2일 투수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콜로라도의 홈 경기장 쿠어스필드에서 선발 등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방문하는 투수들의 무덤에서 류현진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싶지만 류현진의 기록 또한 쿠어스필드에선 좋지 않습니다. 류현진은 빅리그 2년차였던 2014년 쿠어스필드 첫 등판에서 6이닝 2실점으로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엔 3경기에서 10과 3분의 2이닝 동안 17실점 12자책점면서 3패를 기록했고 2019년 쿠어스필드 첫 등판이던 6월 29일에는 4이닝 동안 홈런 3개 포함 9안타를 맞고 7점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쿠어스필드에서 류현진의 성적은 통산 6경기에 나와 1승 4패, 평균 자책점 7.09이고 류현진이 3경기 이상 등판한 MLB 야구장 중 가장 높은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던 구장이죠. 통산 홈런 8개를 맞아 지장 타율이 0.66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콜로라도의 홈구장 쿠어스필드는 이른바 투수들의 무덤으로 악명 높은 곳입니다. 해발 1600m가 넘는 고지대에 있는 쿠어스필드는 그 높이로 인해 공기의 밀도가 낮은데 이는 투수에게는 최악의 환경을 제공하는 구장이죠. 공기의 밀도가 낮아 타구가 더 멀리 뻗어나가고 투수가 던지는 공의 회전 역시 감소의 제구나 구위도 평소처럼 잘 되지 않는다는 게 어려움을 자아냅니다. 여기에 체력 소모도 빨라서 투수에게는 공을 던지는 것 자체가 고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쿠어스 필드에는 야구공의 습도를 조절하는 휴미더가 MLB 사무국 승인하에 설치되는 등 여러 대책을 강구하기도 했지만 환경적 요인은 어쩔 수 없다 보니 쿠어스 필드는 여전히 MLB에서 가장 타자에게 유리한 구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크 팩터 지표를 보면 그 악명을 알 수 있습니다. 파크 팩터는 100을 기준으로 숫자가 커질수록 타자에게 유리한데 지난 시즌까지 최근 3시즌간 쿠어스 필드의 파크 팩터는 111로 MLB 구장들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자랑합니다. LA 다저스 시절 지구 라이벌인 콜로라도로 자주 원정을 떠난 류현진 역시 쿠어스 필드에서 여러 차례 고생한 바 있습니다. 등판 전망에 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측에서는 류현진이 간간히 허용하는 장타 문제가 쿠어스 필드에서 극대화될 것이며 내야수들의 수비 불안도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으며 정타를 잘 허용하지 않는 류현진이라면 쿠어스 필드에서도 통할 것이며 올 시즌 콜로라도 타선이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현재 콜로라도 타선은 주춤하고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산에서 내려오면 이쑤시개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홈에선 타자 친화적인 구장답게 타선이 살아나죠. 결국 류현진이 4년 만에 쿠어스 필드 방문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당일 본인에게 달렸다고 봐야겠죠. 최근 더욱 스마트해졌다는 평을 듣는 류현진이 투수들의 무덤에서도 제 모습을 보여줄지 팬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류현진의 4연승이 이루어질까 많은 관심을 받는 가운데 주전 3루수 매체 푸먼에 이어 주전 유격수 보 비세까지
부상자 명단에 올랐기 때문에 과연 류현진의 승리는 고사하고 팀의 승리는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토론토 구단은 한국 시간 30일 비셋이 오른쪽 대퇴사 두근 부상으로 열흘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는데요. 구단은 비셋을 대신해 마이너리그 트리플A에서 뛰던 내야수 메이슨 맥코이를 불러올리며 어떻게든 전력 보강에 힘쓰고 있습니다. 체프먼과 비셋은 지난 28일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와 경기에서 나란히 부상을 입었는데 비셋은 5회 말 주루하다가 허벅지 통증을 호소해 교체됐고 체프먼은 오른손 중기 통증을 느껴 6회 말 타석부터 경기를 치르지 못하며 벤치로 들어갔습니다. 체프먼은 검진 결과 중지인대 염좌 진단이 나와 29일 부상자 명단에 올랐고 비셋은 이튿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선수의 부상은 와일드카드 경쟁을 펼치는 토론토 구단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물론이고 거의 포기가 될까 싶은 팬들의 마음입니다. 류현진에게도 악재나 마찬가지죠. 삼진보다는 범타로 상대 타자들을 잘 잡는 류현진에겐 수비력이 좋은 내야수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주력 수비들의 부재가 류현진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체프먼은 세 차례나 골드글러브를 받았던 MLB 최고의 수비수입니다. 지난 21일 류현진 등판 경기에서 연거푸 수비 실수를 범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수비 실력을 의심하는 이는 없다는 게 팩트죠. 비셋도 안정적인 수비력을 자랑하는데 특히 비셋은 올 시즌 타율 0.314, 18홈런, 62타점의 성적을 올리는 등 남다른 타격감으로 투수들을 돕고 있습니다. 체프먼, 비셋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하는 류현진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경기에 임할 텐데요. 토론토는 두 선수가 돌아오기 전까지 비주전급 선수들로 빈자리를 메울 계획이라고 밝히며 어떻게든 승리를 쟁취해야 하는 전쟁을 펼칩니다. 토론토는 30일 워싱턴 내셔널스와 홈 경기에서 백업 내야수인 산티아고 에스피나를 3루수로 마이너리그에서 올라온 어니 클레멘트를 유격수로 내세웠고 류현진 선발 등판 경기에서도 유격수와 3루수는 백업 선수들이 맡았습니다. 36세에 적지 않은 나이, 세 차례의 팔꿈치 수술 경력 때문에 류현진이 과거와 같은 구위를 찾는 건 쉽지 않아 보였지만 류현진은 복귀 후 구속보다 제구력에 더욱 신경을 썼고 특유의 완급 조절 피칭으로 타자를 상대하며 요리했죠. 류현진은 우타자를 상대할 때 포심 패스트볼과 체인지업과 함께 커브를 주무기로 사용했고 좌타자를 상대할 때는 포심과 컵 패스트볼, 커브로 타자들의 타이밍을 빼앗아 헛스윙을 유도하고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커브는 류현진이 좌타자와 우타자를 가리지 않고 던지는 구종이지만 메이저리그의 각종 데이터를 제공하는 베이스볼 사반트에 따르면 류현진이 가장 많이 던지는 구종은 포심으로 44.7%로 나타났습니다. 체인지업 25.3%, 커브 18.6%, 컵 패스트볼 11.3%의 퍼센테이지를 보였습니다. 류현진 커브의 평균 구속은 69.6마일 112km, 최고 구속은 72.9마일 117km를 기록했는데 최저 구속은 64.6마일 104km를 보였습니다. 60마일대 중반의 커브는 너클볼의 속도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제 류현진이 얼마나 빠른 공을 던질지에 대한 기대보다 커브가 얼마나 느릴지, 그 커브로 얼마나 많은 헛스윙과 범타를 유도할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며 마운드에 복귀한 류현진은 제구력과 완급 조절로 메이저리그에서 여전히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3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류현진은 얼마 남지 않은 경기에서 투혼의 경기력으로 어떤 계약이든 따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끝으로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